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관심 있으신 분이 많았나 아직? 시간이 좀 됐는데. 어제 코드를 보면서 좀 이해하기가 조금 난했죠? 타일 메커니즘을 쓰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면 또 편의상 스퀘어 매트릭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거 두 개 곱해서 요거 만드는 겁니다. 요 타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지금 4x4로 되어 있지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엘리먼트가. 그래서 얘도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커널로서 동작을 해서 자기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얘가 필요한 거는 요쪽이 아니지. 요렇게 읽고 요렇게 읽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워킹급으로 묶여 있거든요. 타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이 워크 아이템, 이 커널이 포르프를 돌 때 자기가 해당하는 거 이거 얘를 로컬로 카피를 해요. 또 그 옆에 있는 얘도 요거가 되겠죠. 요렇게를 로컬로 카피를 해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요만큼의 워크 아이템이 쭉 패러렐로 동작을 하고 있을 테니까 얘도 자기 거에 해당하는 거 요렇게를 어떻게 돼요? 요렇게를 로컬에 카피를 합니다. 그러면 카피가 다 끝나면은 이 워킹 아이템한테 무엇이 주어지냐 하면은 아직 곱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냥 카피만 다 했는데 A에 해당되는 게 다 준비가 되는 거죠. B에 해당되는 게 다 준비가 되는 거죠. 카피를 다 했으니까 자기가 각자 자기에 해당되는 것만 쫙쫙쫙 카피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를 하면 되죠. 로컬에 와 있으니까 로컬 메모를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면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블락으로 이 정해진 워킹 그룹 안에 있는 각각의 커널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기가 맡아 있는 이 로 데이터를 로컬로 카피를 다 하고 카피가 다 된 걸 확인하면은 곱하기를 해요. 그게 어제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보면서 잠깐 살펴봤던 건데, 요게 그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로컬을 지금 A하고 B가 2디멘전으로 되어 있죠. 왜 2디멘전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블락이 지금 2디멘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요 바리어 이전에 자기 거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럼 로컬에 다 채워져요. 채워지고 나서는 곱하고 더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거를 그림으로 열심히 제가 그린 게 이거였습니다. 요 블락이 필요로 하는 이 블락들과 이 블락들을 일단 다 카피를 하고 각각을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를 두 번째 하는 거죠. 카피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요 놈의 경우에
내가 카피해야 될 게 어디에 위치하지 하면은 여기 어딘가 위치할 거야. 여기. 얘도 여기 어딘가에 위치하겠죠. 자기가 가져와야 될 걸. 그걸 계산하려고 A 비긴하고 B 비긴을 사용한 겁니다. 블락의 스타트를 알면은 로컬 아이디를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 메모리 A와 B 값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블락만큼의 커널이 1차적으로 카피를 다 하고, 그 카피가 다 되면은 이제 A와 B의 이 로와 컬럼이 블락이 쫙 형성이 되는 겁니다. 로컬하게. 그리고 열심히 곱하고 더하고 해서 값을 만들어 주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핵심은 한 번 로컬로 카피를 한 거를 로컬에서 여러 번 레퍼런스 하니까 메모리 오퍼레이션에 대한 코스트를 많이 줄이고 그걸로 인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어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어제 뭐 이 그림의 핵심은 그거였죠. 이게 바리어라는 걸 쓴다. 뭐 베리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워크 아이템이 쭉 있을 텐데 처음에 필요한 걸 다 카피를 하고 다 준비가 되면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카피를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은 컨볼루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거 맞죠? 예. 컨볼루전은 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얘기하면서 잠깐 살펴본 건데 뭐 결과적으로 다 사실은 곱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주로 컨볼루전을 쓰는 용도가 뭐 딥러닝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미지 핸들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전은 뭐 어제 얘기 드렸듯이 어떤 필터 또는 뭐 커널이라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이 커널을 가지고 곱하기를 쭉 하면은 어떤 값이 나올 텐데 그걸 여기다가 해주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컨볼루전을 해야 될 오리지널 소스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3x3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전을 하면은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합이 나올 텐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7이 나오도록 되죠.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제 설명드렸듯이 필터가 만약에 요런 값이다. 그러면 요런 종류의 패턴이 여기 안에 얼마만큼 많이 있을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그젝틀리 매치를 하면은 값이 엄청 클 거고 하나도 마칭하는 게 없으면 뭐 제로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거는 딥러닝에서 쓰는 메커니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는 이제 필터링에 많이 쓰죠. 뭐 엣지 디텍션 한다든가 뭐 블러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용도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요 리턴을 누르셔가지고 윈도우즈로 올리세요. 예. 예, 여기 얘기가 뭐 쭉 그런 얘기고요. 뭐 피처 익스트랙트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게 있는지를 찾는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얼렁뚱땅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x3 필터이면은 내가 요것에 대한 어떤 값을 갖고 싶을 때 이 바깥쪽으로 벗어나잖아요. 필터가. 요게 원래 이미지인데 내가 3x3 필터를 적용하려면은 얘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하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통상 이제 바깥쪽에 패딩을 붙이거나 뭐 이런 걸 합니다. 안 하면은 할당되지 않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칸씩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요것에 대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요 값의 주변의 값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지를 계산해서 여기다 도로 집어넣는 거죠.
요렇게 하니까 2가 되고, 요 3이 된 거는 하나 내려가서 이렇게 했겠죠. 요렇게. 이렇게. 어쨌든 이걸 쭉 가고 쭉 갑니다. 계속. 각 픽셀에 대해서.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뭐 패딩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는 게 스트라이드를 적용할지 말지 해가지고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스트라이드 1으로 해서 쭉 가는 걸로 그렇게. 요 황색 필터가 지금은 여기에 되어 있지만 그 다음 스텝에서는 요렇게, 그 다음은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쭉 이렇게 갑니다. 이 로고에도 가겠지만 컬럼으로도 가거나 이렇게 가고 나서 컬럼으로도 쭉 가고. 예, 이 바운더리 픽셀은 특별한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 써놨습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RGB로 이해할 경우에 하나의 픽셀이 컴포넌트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통상 뭐 컴포넌트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컬러 컴포넌트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채널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3채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번 세션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핸들할 건데,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어떻게든 뭐 핸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쓰고 있는 게 BMP 파일을 지금 쓸 생각입니다. BMP 파일 이렇게 생겼어요. 뭐 헤더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BMP 파일의 특징은 뭐 특별하게 그 정의하지 않는 이상 디폴트가 BGR로 나옵니다. 우리는 RGB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BGR, 그러니까 블루가 먼저 어드레스 상으로 봤을 때 값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가 업사이드 다운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위쪽 이미지가 제일 아래쪽, 즉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뭐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싶은 건데 오픈CL로 그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있는데 내가 요 필터를 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때 필터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필터 사이즈는 아까 조금 전에 그 그림으로 보셨을 때 예를 들어 3x3이다 그러면은 요게 3이 됩니다. 그러면 요 필터라고 하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어레이가 9개의 엘리멘트를 갖겠죠. width하고 height는 인풋 아웃풋이 몇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 x하고 y가 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글로벌 id나 뭐 이런 걸 쭉 계산하고 뭔가를 하는데, 뭐 계산은 뻔하잖아요. 입력값에서 필터 값을 곱해서 RGB를 만들어내고 그걸 다시 아웃풋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는, 첫째, 바운더리에 대한 거를 고민해 줘야 되겠죠. 필터가 있으면은, 필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지금 적용할 이 그 픽셀의 위치가, 필터가 예를 들어서 3이면은 나누기 2 하면은 1이 나오잖아요. 1보다 작으면은 필터가 바깥쪽 픽셀 값을 필요로 하는 이 오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제 바운더리가 걸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주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F니까 아마 모든 게 하얀색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필터를 적용해서 곱했더니 나온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값이 우리는 그 RGB를 8비트로 지금 고민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미지의 입출력이 캐릭터 포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픽셀의 컬러 컴포넌트가 8비트로 되는 겁니다. 근데 계산은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플로팅으로 했을 거예요. 플로팅. 여기 있죠. sum은 플로팅이죠. sum은 플로팅입니다. 플로팅이 8비트보다 넘어서면은 값이 255보다 넘어서면은 255로 만들어주고,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만들어주고, 0보다 작은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필터가 지금은 뭐 1, 0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거나 저기 플로팅 값을 갖는 경우도 많거든요. 필터를 적용할 때,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그러면은 곱할 때 뭐 음수 값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지를 지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클램핑을 합니다. 출력 값을.
그래서 이렇게. 주의할 점은 이미지도 2D인데 필터도 2D이지만 여기 보면은 다 리니어 어레이로 받아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오픈CL 커널의 경우는 버퍼라는 특별한 메모리 스타일을 쓰는 걸로 지금 코딩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버퍼는 리니어 메모리입니다. 어디에? 디바이스 메모리에 있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던 게 이거죠. 입력이 RGB, BGR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필터 값을 적용해서 이 픽셀의 어떤 값을 컨볼루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 레이아웃은 BGR이라고 이렇게 3개의 컴포넌트가 하나의 픽셀로 연속해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겠죠. 픽셀이 하나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사실은 어드레스가 3씩 증가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보면은 요 필터 사이즈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요거 있죠. 필터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 3x3 여기는 하나 둘 셋 5x5니까 이렇게 되죠. 그걸 반으로 나누면은 2가 되겠죠. 소수점을 버렸을 때 요게 이제 해당되는 픽셀이 바운드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부에 있느냐를 판단한 용도로 쓰게 되겠습니다. 필터는 뭐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 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뭐 라플라시안이라든가 가우시안 이런 게 있습니다. 라플라시안은 주로 엣지 디텍션에 많이 쓰고요. 가우시안은 블러닝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데 많이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이너스도 있고 쭉 있는데 라플라시안은 이 필터 값을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4개고 4가 하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고요. 가우시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필터 값을 아예 에버리지를 취해가지고 소수점으로 넣어놨습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뭐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필터를 적용할 그 오픈CL 커널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메인을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처리할 이미지를 BMP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합니다. 뭐 픽셀의 개수가 몇 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필터를 쓸지를 선정을 합니다. 라플라시안을 쓸지 뭐 가우시안을 쓸지 쓰더라도 필터를 3x3을 쓸지 7x7을 쓸지를 설정을 하고 필요한 만큼의 그 메모리 공간을 알로케이션을 받고 그 다음에 늘 하듯이 플랫폼 컨텍스트 만들고요. 디바이스 메모리에 저장할 공간을 준비를 합니다. 크리에이트 버퍼. 여기서 얘기한 버퍼가 디바이스 메모리에 리니어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드레스 공간이 됩니다. 그게 보면은 이름하여 어디 갔나? 아, 예. 디바이스의 인풋, 디바이스의 필터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출력용으로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준비했던 그 컨볼루션 커널을 프로그램 만들고 컴파일하고 아규먼트를 연결해주고 이미지를 카피해주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요 픽셀이 뭐냐 하면 BMP 파일에서 우리가 가져온 RGB 정보가 담겨있는 2차원 어레이가 됩니다. 그걸 1차원으로 바꿔서 여기다 갖다 주게 되죠. 이것도 필터 값을 넘겨주고 글로벌 사이즈나 워킹 사이즈를 정해주고 ND 레인지 커널을 명령 큐에다 넣어주면은 열심히 컨볼루션을 하겠죠. 컨볼루션이 끝나면은 아웃풋 이미지를 디바이스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메모리 공간에 있던 걸 아웃풋 이미지라고 하는 호스트 메모리로 옮겨오고 그리고 끝을 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코드에 보시면은 CL 플러시 뭐 이런 것들이 가끔 보이실 텐데 뭐 지금 코드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그 커맨드 Q에 내가 커맨드를 여러 개를 넣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수행하라, 다 넣어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블락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어쨌든 컨볼루션이 끝난 값을
호스트 메모리로 가져왔으니까 그걸 다시 BMP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는 뭐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BMP 파일을 열고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 정보를 추출하고 필터를 선정하고 오픈CL용 그 플랫폼 콘텍스트 메모리 등등등을 준비하고 호스트 이미지 그 BMP에서 추출한 RGB 정보를 디바이스 메모리에다 갖다 주고 컨볼루션을 시키고 끝나면 가지고 와서 다시 BMP 파일 하나 만들고 그 BMP 파일을 뭐 이름하여 우리는 아마 result.bmp인가 뭐 이렇게 아마 만들도록 해놨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쭉 돌리면은 메이크 하면은 안에서 오픈CL이 쭉 컴파일이 되어서 CL이 준비되고요. CL이 준비가 되면은 런을 할 수 있겠죠. CL 런. 그러면은 요 result.bmp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것을 디스플레이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디렉토리 구조에 보시면은 대문자로 BMP로 시작하는 BMP 핸들이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들여다 보시면은 BMP 파일을 핸들하는 루틴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루틴이 이제 이게 되겠죠. 요런 거. 뭐 BMP 읽어라, BMP의 width나 height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져와라, 픽셀 정보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걸 어디로 뭐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루틴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건데, 라플라시안을 했더니 엣지 디텍션이 되고, 뭐 레나도 이렇게 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코드 보시면서 한번 돌려보시죠. 해당되는 코드는 공유 디렉토리 세컨데이 아마 거기에다 갖다 놨을 겁니다. 카피하셔서 일부 코드가 좀 빠졌을 텐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적용해가지고 컴파일 해보시죠. 그 커널을 보시면은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겠죠. 내가 맡은 픽셀이 요구라면은 자기 픽셀 주변에 필터 사이즈만큼의 픽셀 값을 읽어와서 필터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인덱스의 뭐 x하고 y 값에 빼기 필터의 반 더하기 필터의 반이 필요하겠죠. 자기 주변의 필터 값들, 저기 픽셀 값들이. 예를 들어서 얘가 뭐 x축으로 3이고 y축으로 4에 위치하는 픽셀이다. 그러면은 그 픽셀에 필터를 적용하려면은 x축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필터가 3x3이다 그러면은 요 0, 1, 2 1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1, 2, 3에 해당되는 픽셀 값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옆으로 위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계산하려고 저기 보시면은 요렇게 잘 안 보입니다만은 요렇게 포루프를 두 개를 돌았는데 하나는 -f 사이즈 해서 이게 아마 이게 로이고 컬럼이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위쪽하고 옆쪽 그리고 그것에 또 이쪽 저쪽 값의 픽셀 값을 읽어와서 필터 값을 곱해서 서메이션 하면은 이제 컨볼루션 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각 픽셀마다 워크 아이템이 하나씩 다 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특정 워크 아이템이 요 픽셀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기의 글로벌 아이디가 gx, gy라면은 필터 사이즈가 요만큼 있다면은 나 주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픽셀 값을 다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f 사이즈만큼의 요 값부터 +f 사이즈의 xy 값이 되는 이 전체 값을 읽어와서 이렇게 쭉 곱해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컨볼루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x하고 y를 다 읽어와서 곱해줘야 되니까 포루프가 하나, 두 개.
근데 마치 포르프가 두 개 있으니까 아 이게 그 일정 영역의 픽셀을 담당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 요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걸 또 이 블락으로 이렇게 워커그룹을 좀 묶어서 픽셀 값을 워커그룹에서 쓸만한 걸 가져오고 공유를 할 수 있으면 뭐 좀 좋은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요 옆에 픽셀의 경우는 요 줄 빼고 요만큼이 더 필요한데 밝고 얘기하면 요만큼을 공유하잖아요. 다시 읽어올 필요가 없는 거지. 글로벌 메모리에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다른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기 요거 버튼 있잖아요. 일단 저기 그 쉐어드 디렉토리에다가 PDF를 갖다 놓으시면은 PDF를 여기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PDF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나와요. 그 PDF 뷰를 띄워서 그것에서 PDF를 열면은 PDF가 보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이제 끌고서 뭐 예를 들면 컨트롤 C 여기에 뭐 페이스트 이렇게 하면 들어가기는 갑니다. 당연히 이제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그 워크 밑에 쉐어드라는 디렉토리를 그 버추얼 머신에서 쉐어하도록 세팅을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슬라이드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요 PDF는 이렇게 이렇게 보이니까 PDF 좀가 뭐지? 다큐멘트 뷰? 아니네. 뭐지 이게? 다큐멘트 뷰. 어떤 거요? BMP 파일이요?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없네. 이런. 뭐 적당한 걸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될 텐데 봅시다. 뭘로 쓰잖아요. BMP. 뭐 어떤 종류로 한번 해보실까요? 뭐 320, 240, 320, 240 이런 정도? 그 공유 디렉토리 트레이닝 코드 밑에다가 이미지 파일 몇 개를 갖다 놨거든요. 뭐 웹에서 찾아서 하셔도 되긴 될 것 같은데 가끔 저기 BMP 파일도 조금 그 버전에 따라서 파일의 구성이 다른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코드로 안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감안하셔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메이크 파일에 보시면은 BMP 입력 파일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쉐어드 디렉토리에서 가져오신 BMP 파일을 여기다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요걸 바꾸시면은 컴파일을 다시 하셔야 돼요. 너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요. 저기 118번 공유 디렉토리 코드 밑에 컨볼루션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BMP에 뭐 이미지도 쭉 있고, 다시 저기 118번 그 트레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코드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디렉토리가 좀 많은데 codes.all은 어제 뭐 열심히 하셨던 거를 다 채운 전체가 있는 걸 가져다 놓았고요. 코드에 가보시면은 뭐 좀 많은데 지금 하고 계신 것, 그리고 뭐 나머지는 직접 하실 때 필요한 것들까지 갖다 놨습니다. 뭐 프로그램 하실 때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 파일 이름이라든가 파일의 뭐 디렉토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위치가 좀 잘못됐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세션을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